이미 중추신경계 쪽에 손상이 좀 가서 체온 조절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라 가지고 정말 응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고, 이온 음료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이것보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발달하면 도리 수학과. 안녕하세요, 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제가 더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더위를 되게 잘 타는데 그거보다는 덜 타지만, 그렇다고 보통인보다는 여름도 무슨 말이지? 더운 걸 되게 싫어요. 개인적으로 여름을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계속 핸드폰 그 알람으로 폭염 경보나 폭염주의보 알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폭염주의보나 경보,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인데,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고요.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실 더위에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폭염 시즌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대비책이 있으면 좋은지 조금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딱 아이들만을 위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 의사들이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거든요. 다만 좋은 점이 여름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 시간을 보호자분들이 조금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딱 2개 얘기하고 싶어요. 1번. 1번. 정말 더운 이 피크 시간대, 보통 12시에서 한 5시 이쯤 되겠죠. 이때 야외 활동을 피한다. 네. 2번. 그리고 2번째, 야외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한다. 요 2가지 정리하고 싶어요.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동차 안에 아이를 잠깐이라도 혼자 두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잠깐 그 카시트에 앉혀놓고 빨리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야지, 아주 잠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시간이라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차 안에 아주 잠깐 남겨두고 편의점 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한테 큰 사고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로 온 경우가 좀 몇 건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잠시라도 어디 갔다 오는 건 금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혹시나 너무 덥다고 아이를 막 냉수로 씻기시는 분은 없겠죠? 냉수 마찰 금지. 그냥 일반적으로 샤워시키듯이 우리가 미지근한 물, 미온수라고 하죠. 미온수를 통해서 샤워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야외 활동할 때는 수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게 아이들이 물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면 아이들을 즉시 병원에 데려오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응급한 질환이어서 꼭 큰 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열사병은 보통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고 땀이 나서 피부가 축축한 경우도 있지만 건조한 피부인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땀이 안 나는. 네네. 횡문근 육내증이라고 해서 소변 색깔이 막 갈색깔로 변하는 근육이 녹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런 것도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열사병이 됐을 때는 이미 중추신경계 쪽에 손상이 좀 가서 체온 조절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라 가지고 정말 응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와야 될 컨디션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저귀 횟수가 뭐 평소에 한 3시간에 한 번씩 갈았다고 한다면, 그 갈 시간에서 기저귀를 이제 내렸는데 기저귀가 그냥 마른 상태라든지, 기저귀가 너무 적게 젖어 있다든지,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든지 하는 게 첫 번째일 수 있을 것 같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술이 굉장히 많이 마를 거예요. 혀도 바싹바싹 마르고 아이가 되게 졸려하고, 이런 것들이 또 탈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가정에서 쉽게 우리 아이가 탈수가 됐는지 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사병의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 공급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게 되죠. 물,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땀을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그 나트륨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트륨 수치가 성인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소금 수치가 떨어지면 첫 번째로는 경련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정신이 있고 많이 떨어지면 네, 경련을 할 수도 있고 뇌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물을 경구수액이라고 해서 이런 전해질이 포함된 걸로 먹으면 좋기는 해요. 생체 체액과 비슷한 성분으로 돼가지고 가루가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주면은 이제 경구수액 제제가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온 음료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온 음료 하나만 먹는 것만으로도 당분 섭취량이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온 음료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이것보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물 1리터를 한번 끓이고 거기에다가 소금 반 티스푼, 그 다음에 설탕 6티스푼 섞으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적당히 먹을 만한 경구수액제제가 될 테니까 이런 거를 먹이는 거 장염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많이 한다든지 할 때도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WHO랑 유니세프에서 이거 같이 만든 이제 가이드라인 수치인데 개도국이나 병원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들에서 특히 장염 환자들 설사하거나 구토할 때 특히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온열 질환에서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댓글에 저희가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네, 발달하면 더블유 수학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또 봐요.